안녕하세요. 이현우의 MLBTV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야구 분석 교육을 하고 있는 디에고 베이스볼의 정대성이라고 합니다. KBO와 롯데자이언츠에서 데이터 분석원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실제 프로에서 쓰이는 데이터와 함께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 야구 분석가들이 다루는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월드시리즈 2차전에서 맹활약을 했던 켈리 선수 코드를 입력하면 좌우상대로 구종별로 어디다가 많이 던졌는지, 숫자별 구속 변화는 어땠는지, 무브먼트는 어땠는지 자기만의 것으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습니다. 디에고 베이스볼로 초대합니다. 메이저리그 겨울 이적 시장에서 베테랑 선발 투수들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윈터 미팅이 열리기 전인데도 베테랑 선발 투수들 계약 소식 연이어서 들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분위기가 류현진 선수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죠. 미국 현지 매체가 전한 소식인데요. 소니 그레이가 세인트루이스와 3년에 7,500만 달러의 이 FA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FA 시장이 열린 지 얼마 안 됐고 이 그레이 선수를 포함을 하더라도 계약 맺은 선수들 총 8명인데 이 중에 무려 절반이 넘는 5명이 또 선발 투수이기는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5명 중에서도 또 주목할 만한 거는 이 30대 초반인 에런 놀라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이 모두 30대 중반의 베테랑 선발 투수라는 걸 꼽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FA 시장이 시작됐을 때는 우리가 이 중저가 FA들, 그러니까 준척급 FA들 같은 경우에는 대여가 빠진 다음에 보통은 그때 계약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요번 근데 FA 시장은 약간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왜 일반적으로 대여급 FA들의 계약이 먼저 터지냐라고 했을 때는 대여급 FA를 노리는 구단들이 그 선수를 잡지 못했을 때 이제 차선책으로 이제 베테랑 투수들 또는 이제 준척급 선수들이랑 계약을 맺는 게 보통이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정말 베테랑 투수들이 이렇게까지 빨리 계약하는 시즌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놀라 선수도 얘기했고 그레이 선수도 얘기했고 이 두 선수들은 그래요. 어쨌든 몇 년 동안 그리고 그레이 같은 경우는 올 시즌에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걸 또 감안을 하더라도 마에다라든지 아니 뭐 카일 깁슨, 뭐 랜스 린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도 30대 중후반 올 시즌 성적도 그렇게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또 팀을 찾았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번 메이저리그 오프 시즌은 선발 투수들에 대한 관심이 정말 구단들이 뜨겁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이런 추세를 봤을 때는 류현진 선수에게도 굉장히 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에다라든지 깁슨, 린 요 선수들과 사실 류현진 선수를 좀 같이 놓고 비교를 해야 될 텐데 카일 깁슨이나 랜스 린 이런 선수들도 성적 보면 이 선수들이 이 정도의 계약을 할 만한가 저희가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 카일 깁슨이나 랜스 린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평균 자책점이 4점대 후반, 랜스 린 같은 경우에는 5점대 후반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들의 장점을 꼽는다고 한다면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많은 이닝을 소화했다는 거. 여기에도 이제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재밌게도 두 선수는 동갑이기도 하고 계약 규모 역시도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각각 최대 2년에 2,100만 달러 그리고 2년에 2,400만 달러로 서로 비슷비슷한데 이랬을 때 이 류현진 선수는 어느 정도의 계약 규모를 또 따낼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인지를 저희가 좀 객관적으로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앞선 랜스린이라던가 카일 깁슨 같은 경우에는 류현진 선수와 나이는 비슷하지만 유형은 정반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류현진 선수와 비슷한 유형의 선수를 꼽자면 이 다저스 시절 팀 동료였던 마에다를 저는 꼽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마에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부상, 이 팔꿈치 수술에서 돌아와서 재기하고 올 시즌은 어쨌든 100이닝 넘게 소화를 했다라는 점이 좀 장점으로 어필을 했을 것 같은데 마에다 선수와 류현진이 비슷하다는 이유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마에다 같은 경우에는 2021 시즌에 토미존 수술을 받고 지난해 완전히 결장을 한 이후에 복귀했는데 사실 100이닝을 돌파하긴 했습니다만 부상으로 2달가량을 결장을 했기 때문에 이닝 자체가 104.1이닝으로 그렇게까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앞선 이 깁슨이라던가 린에 비해서는 낮은 평균 자책점이 4.23을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류현진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6월 18일에 토미존 수술 받았고요. 올해 8월 1일에 복귀해가지고 시즌 종료까지 11경기 동안 이제 평균 자책점 3.46 평균 자책점에 있어서는 사실 류현진 선수가 많이 마에다보다 그리고 린 아니면 깁슨 이런 선수들보다 낮긴 했습니다만 역시 조금 아쉬운 부분 이닝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하지만 류현진 선수는 내년 시즌부터는 풀타임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마에다와 굉장히 비슷한 규모의 계약을 따내라는 추측이 가능한 거죠.
뭐 유일한 차이점이 있다면 류현진 선수가 87년생, 마에다가 88년생으로 마에다의 나이가 한 살 정도 어리기 때문에 그걸 고려했을 때 마에다처럼 과연 2년 보장 계약을 따낼 수 있을까에는 좀 물음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뭐 저희가 이 류현진 선수 FA 됐을 때도 짚어드린 부분이긴 하지만 류현진 선수의 국내 복귀 뭐 기준선 $10,000,000 이상을 노리고 있다 얘기를 했었는데 깁슨이라든지 아니면 랜스 린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사실 보장 계약으로 $10,000,000 이상을 받아가는 시대에 류현진 선수가 이게 불가능할까 생각해보면 약간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긴 하거든요. 그렇죠. 랜스 린과 이 카일 깁슨, 류현진 선수 이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동갑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적은 이닝을 소화했지만 그 안에서 퀄리티를 보여준 류현진 선수가 충분히 깁슨이나 린처럼 $1,100,000, $1,200,000 수준의 1년 보장 계약을 따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 뒤에는 옵션까지 붙는다면 최대 액수는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올 시즌에 돌아와서 퀄리티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더라는 거. 하지만 이제 뭔가 증명해야 될 게 남기는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나이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일단은 뭐 1년 계약 그리고 거기에 옵션을 붙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는 또 꾸준히 해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류현진 선수가 사실 귀국 후에 인터뷰에서 향후 거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죠.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메이저리그에 이 좋은 조건으로 얘기가 나온다면 남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잔류 조건을 연간 $1,000,000 이렇게 밝히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추세로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가능한 액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류현진 선수가 올 시즌 돌아와서 보여진 모습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베테랑 선발 투수들 뭐 평균 자책점 아니면 이닝 뭐 이런 거 아니면 나이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고려하더라도 선발이 모자란 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은 중저가 선발 투수들에게도 먼저 연락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지 매체들의 예상 액수 자체도 연평균 $1,100,000, $1,200,000 수준이었기 때문에 뭐 이런 예상대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더 주목할 만한 거는 이 베테랑 선발 투수들이 계약 시기가 늦어질 경우에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이제 외국 생활을 하면서 이 고향에 대한 향수가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거기다 한화에 좀 더 일찍 복귀를 해서 정상급 기량을 보여주겠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계약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좀 더 강해질 수도 있겠지만 베테랑 투수들이 이렇게까지 빨리 계약을 한다면 류현진 선수는 뭐 계약 금액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KBO 리그에 복귀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1,100,000 정도만 뭐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142억 원, 140억 원이 또 훌쩍 넘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난해 KBO 리그 역대 최고 연봉 81억 받은 이 김광현 선수, 요것도 사실 이제 샐러리 캡 때문에 몰아놓은 연봉이 81억이었는데 사실 뭐 현실적으로 KBO 리그에서 메이저 리그에서 줄 수 있는 그 금액을 맞춰주기란 참 어려운 일이라니까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그랬을 때 류현진 선수에게는 시장 상황이 계속해서 긍정적인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 저는 높게 평가하고 싶고요. 류현진 선수의 계약도 이 추세대로라면 빨리 터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일단은 뭐 마에다 선수와 여러 차례 뭐 비교가 됐었던 류현진 선수이기 때문에 이 정도 계약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말씀 좀 해드린 것 같고 그리고 시장 상황까지도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저희 뭐 영상 좋게 보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니까 알림 설정률이 15% 미만이더라고요. 알림을 또 안 누르시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알림 설정을 하면은 저희가 영상을 올렸을 때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알림 설정 안 해놓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알림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른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